이번에 속 쓰신 사람도 있겠지만 133에 합격하신 김민영 수사입니다. 박수! 안녕하십니까. 지난주까지 같이 있었던 김민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길게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서 나왔던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되면 나도 된다. 근데 이게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기본반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거든요. 내가 되면 다 되는 거다.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.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서 제 모범답안 글씨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분명히 내용이 틀렸는데도 모범답안인 게 많을 거거든요. 그냥 믿음의 점수여서 받았다도 있겠지만 그냥 저질인 걸 잘 숨겨서 받았으니까 그냥 그런 방식을 혹시나 가져가신다면 제 키워드 말고 어떻게 쟤는 저 틀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고 모범답안을 받았는지 정도를 보시고 제가 저 따위로 썼는데 되니까 나도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진심이에요.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. 체력, 필력, 회복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. 건강하실 거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 2회는 웨이트를 했습니다. 근데 그냥 웨이트는 아니고요. 나갈 때 기어 나가는 정도의 웨이트. 근데 지금 와서 운동을 저처럼 하라고 하시면 절대 못 하실 거예요. 한두 달은 피곤하실 거니까. 근데 원래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차라리 시험이 가까워져 올 때 강도를 좀 높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높이고 나서 그러면 앉아있을 체력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공부할 때 조금 덜 힘들거든요. 저는 오래 앉아있는 타입은 아니었고 하기 싫을 땐 안 한 날도 있었어요. 근데 몸은 편한데 마음은 너무 죄책감이 가졌죠. 근데 그렇게 그 공부를 안 하는 날에도 운동은 했었거든요. 그리고 중간에 막 뭐 내가 너무 거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뛴 적이 없었는데 그냥 5km 마라톤도 신청해서 한번 뛰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취감도 좀 얻고 그래 나 이 정도 제 입장에선 안 해본 거 해서 체력이 이 정도로 확보가 됐으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도 될 것이다.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냥 마라톤 핑계로 나 마라톤 준비할 거니까 공부 조금 쉬자라고 했던 것도 있긴 하고요. 근데 어쨌든 공부를 타겟으로 해서 운동을 좀 했던 것도 맞고요. 근데 저는 아예 30살 때부터 운동을 안 쉬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지금 한 달 남으신 분들은 그냥 영양제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. 빵빵하게. 뭐 하루에 수험생들이 먹는 영양제를 드시든 아니면 한 달 남았을 때 뭐 수액을 맞으시든 어떤 의미로든 체력은 안 떨어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필력인데요. 전 처음부터 많이 쓴 건 아니었고 다만 그건 있었어요. 못 썼던 건 없었어요. 나중에 뭐 한 문제를 뭐 정의만 쓰고 끝낼지언정 10문제, 4문제를 못 채운 적은 없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냥 뻔뻔해서였던 거지 제가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었어요. 절대로. 같이 기본반 하셨던 분들 여기 계신데 그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 진짜 없었어요. 다 똑같았으니까. 그냥 특출나게 잘했던 분들이 계셨던 거고 근데 어느 순간 채워졌냐면 그냥 템플릿이 갖춰졌을 때 템플릿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해졌거든요. 4장에 3문제 채워야 된다라는 그 틀 있잖아요. 그거를 그냥 무조건 지킨다. 뭘 쓰든 지킨다. 1교시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2.5페이지랑 3페이지 써야 되는 템플릿을 아예 맞춰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. 되게 안 좋은 케이스인데 목차를 종이에 쓴 적이 없고 저는 그냥 9시 되면 종이를 열었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 그냥 종이에 키워드 쓰는 자체가 너무 귀찮았어서 안 했던 거라 9시 돼서 그때 시험지를 처음 보고 그 다음 목차를 잡거나 키워드를 쓰거나 말씀하신 대로 1교시형은 3문제 정도 내가 맨 앞에 뭘 둘 것인가 그 다음은 고민 안 했고 2교시형은 딱 봤을 때 못 쓰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. 그래도 2.5페이지 써야 되는 건 맨 뒤로 그냥 미루고 맨 앞에 3페이지 쓸 수 있는 거. 근데 뭐든지 문제를 그냥 되게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. 보통은 목차를 잡으신 그대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하실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, 문제, 틀, 뭐 도표 해놓고 끝까지 써놓고 다시 돌아왔어요.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중간에 써놓으면 딴 데로 가더라고요. 내가 생각했던 목차가 기억이 안 나서 다른 문제를 쓰고 있거나 아까 썼던 걸 또 쓰고 있거나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아예 도표를 3페이지든 2페이지든 그려놓고 끝이라는 글씨를 쓴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시작을 했고요. 그 시간은 무조건 95분 타이머. 그래서 95분 안에 쓰는 건 무조건 끝낸다. 남은 5분은
분명히 그렇게 쓰고 나면은 키워드를 못 채우는 부분이 존재할 거거든요. 안 하시는 분은 되게 좋은 거고 필요 없고 맨 앞으로 돌아와서 한 번 가면 다시 안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밑줄 그으면서 빠진 키워드는 그냥 생각나는 거 썼어요. 그래서 그때 번호를 보고 맞추고 빠진 거 있으면 빠지지만 않게 하고 만약에 뭐 5가지가 중요한데 뭐 자공안디인 이런 거 있잖아요. 디지털 관리장전. 5개 중에 4개밖에 기억이 안 나면 4개는 멋있는데 배치를 하고 하나는 좀 구석에 놓고 밑줄을 안 그었어요. 보지 말라고. 그래서 제 거 보면 모범 답안이 그런 식인 게 많거든요. 다 맞는 게 아닌데 쟤는 왜 모범인가 하면 대부분 잘 숨겨서. 자, 여기 보세요. 이 키워드 여기 있습니다. 막 따옴표, 밑줄, 네모 다 쳐놓고 중요한데 내가 잘 몰라. 두 머리통만 알아. 그럼 이제 가운데 이렇게 구석에 넣어놓고 번호만 매기는. 그래서 틀린 내용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민 별로 안 하고 템플릿 만들어놨기 때문에 쓸 시간이 남아서 필력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가끔 저도 10문제 다 쓸 때 있거든요. 그러니까 14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그런 문제들은 비교 문제가 안 나올 때 2문제 묻는 게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고민을 안 하니까 그냥 난 무조건 1.3페이지 쓴다. 그냥 그 생각으로 그냥 쭉 쓰는 거예요. 뭘 쓰냐 하면 그냥 아무 말. 어떻게 토픽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토픽을 두고 3단락을 뭘 쓸지를 옆에 같이 두고 진행을 했거든요. 그렇게 안 하면은 저는 그 95분 내에 14장을 쓸 그게 안 돼서. 만약에 못 쓰시겠다. 그럼 뒤로 그냥 빼세요. 근데 3단락 처음에 들어가면 어쨌든 2문제 뒤 따라가야 이제 3문제가 4페이지가 되잖아요. 못 쓰실 것 같은 건 그냥 다 뒤로 빼세요. 괜히 중간에 고민하면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게 되더라고요. 근데 막상 저 이번에 시험 볼 때는 1교시 12페이지 못 썼거든요. 3단락까지 쓴 게 5개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마시는데 적어도 나는 더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힘든 거니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일단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시간만큼 13페이지든 뭐든 쓸 수 있는 걸 늘리고 난 다음에 나 오늘은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아 싶으면 좀 줄여도 12페이지 정도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2교시형도 저 11페이지밖에 안 쓸 때도 많아요. 모르는 거는 도저히 쓸 말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? 대신에 잘 보이는 걸 좀 배치를 잘하는.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회복력.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. 몇 개월 동안 멘토링 할 때 키워드, 글씨, 뭐 간글, 간절함. 근데 저도 여기에 좀 오래 있었는데 1년 넘게 있었는데 처음에 한 4, 5개월 들었단 말이 키워드가 없다. 똑같은 말. 도대체 어떻게 키워드를 외우냐, 왜 이러나 나한테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1교시 기준으로 평균이 5.8 조금 넘어가면 그때부터 멘토링이 조금 달라지세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간글, 뭐 글씨.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간절함,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. 근데 어떤 교시에는 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해놓고 1교시는 간절한데 2교시는 구질구질해라고도 하세요. 근데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런 게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야지 당근을 주신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채찍을 준다고 너무 아파하고 상처받으면 진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못 쓰나 보다 이 멘토링 똑같은 말 하는 게 언젠가 바뀌겠지 하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멘토님 앞에서 욕을 하세요. 전 했어요.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. 근데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. 그냥 뭐 네가 지금 이게 못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찝어주시면 그거 그냥 그것만 고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키워드를 혹시나 키워드라고 멘토링을 들으신 분 있다면 다른 거 말고 키워드를 외우셔야죠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그게 기본인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필력이 안 채워지거든요. 모르는 걸 쓸 수는 없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멘탈 안 깨지고 가는 거. 근데 저도 요리 멘탈이라서 되게 맨날 매주 깨졌는데 그냥 별로 티가 안 나는 편이었던 거지 매주 저희 동기들한테 징징거리고 멘토님한테 니는 나한테 왜 그러냐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거니까 너무 나만 이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회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 멘토님 하시는 말 있죠. 목 찾아와라, 물어보는 것만 작성해라, 어려울수록 쉽게 써라, 토픽 확장 지향하라 라고 하는데 매번 생각하는 게 아니 목차 매주 하는 거 뭐하러 해. 그냥 2개, 3개 나눠가지고 하면 되지 하실 거고 물어본 것만 쓰라는데 물어본 것만 쓰기에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본 것만 쓰라고 해 라고 하실 거고 어시시어라고 하는데 나한테 모든 토픽이 어려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나 하실 텐데
제가 이번에 시험 보면서 제일 잘 맞은 게 제 복기에도 써놨지만 하드웨어 규모 산정을 제가 복기에 딱 이건 잘 썼다고라고 써놨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점수가 제일 높은데 걔가 54점이거든요. 근데 그 토픽이 저한테는 매번 저한테 모범 답안을 주는 토픽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걔는 덜 봐도, 그러니까 노력을 덜 기울여도 다른 애들보다 잘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그 표 있잖아요. 뭐 OLTP 웹 와스에 대해서 뭐 IOPS 뭐 저거 써 있는 것들, 그 지표랑 그런 표들 그냥 그걸 다 외웠어요. 그럼 하드웨어 규모 산정은 어디서 나와든 난 모범 답안 중에서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. 그래서 이번 하드웨어 규모 산정의 4단락은 그냥 고민 없이 그거 썼거든요. 하드웨어 규모 산정은 이러이러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뭐 그 산정을 한다. 그래서 그냥 써놓고.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도 그게 잘 썼다라고 해서 54점을 받은.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토픽이 들쑥날쑥 하시면 한 토픽만 잡아서 내가 이거는 1교시만 나오거나 2교시만 나와도 난 이거 잘 쓸 수 있다. 물어본 것만 쓰거나 어시시어라고 할 때 나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한두 토픽만 하고 나면 조금 뭐랄까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런 식으로 1, 2교시 변환을 하면 이제 뭐 페이지도 잘 나오고 점수도 잘 나오는구나 이거 되거든요. 저는 좀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면 지금 이 1, 2, 3번의 말을 알게 될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쯤에 들었던 말이거든요. 4단락에 인사이트를 펼쳐라. 3단락에 뭐 관련된 걸 얘기하라고 하는데 잘 아는 게 없으니까 매번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. 확장을 해버리거나. 예를 들어 지금 다시 얘기했던 하드웨어 규모 산정에 보통은 뭐 소프트웨어의 PF를 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하드웨어 규모 산정에 지표를 썼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후자가 좀 더 가까운 거니까 물어본 것에 집중하라라고 할 거라면 그런 식으로 조금 토픽에 대한 깊이를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4단락 쓸 수 있을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연관 토픽이라고 펼쳐버리면 도대체 난 이거 묻지 않았는데 왜? 라고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별거 없다고 봐요. 제가 1월에 시험을 보고 지금 붙었던 게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붙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말씀하시는 토픽에서 목차. 저는 이번 복기에도 써놨는데 목차 잘 썼다고 제가 써놨거든요. 저는 이번 토픽, 이번 시험 볼 때는 진짜 목차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. 그냥 아예 그 한 문제 쓸 때마다 멈추고. 그래서 1교시가 제가 3단락이 5개밖에 없던 이유도 제 기준은 원래 8, 9개 쓰는데 5개밖에 없던 이유가 이 토픽을 제대로 못 쓰면 안 되겠다. 물어보는 게 많은 시험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잘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1교시는 일단 버리자. 5개만 쓰자라고 했던 거고 2, 3, 4교시는 묻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문제별로 2, 3분씩 멈추고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제가 토탈로 실제로 작성을 했던 시간은 80분이 안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80분 동안 어떻게 다 쓰냐? 저 아까 얘기했듯이 표를 다 그려놨으니까. 채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시간이 가면 채우게 되잖아요. 그냥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. 저 아는 문제 없었어요, 거의. 제 복기를 자신 있게 못 쓰고 모르겠다 써놓은 이유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예요. 그날 그 시간에 다 해서 정신을 다 쏟고 나와서. 그리고 지금 점수가 저 복기에 다시 제 점수 올려놓긴 했는데 제가 잘 봤다고 예측한 교시랑 실제 점수가 잘 나온 교시가 달랐어요. 근데 제가 모르는 문제니까 못 봤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건데 걔네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왔거든요. 그럼 그 차이는 저는 목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번엔 최대한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. 저는 맨날 글씨 지적받던 사람이라. 그래서 화이트를 안 쓰고 글씨를 잘 쓰려면 생각을 하고 또박또박 써야겠다. 아시겠지만 화이트 쓰는 시간 되게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화이트를 줄이려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한 걸 천천히라도 써내려가면 화이트를 다시 긋고 돌아오는 시간보다는 조금 절약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제 미션은 화이트를 덜 쓰고 글씨를 또박또박 쓰되 물어본 거 말고는 답하지 말자였고 저 이번 시험은 딱 유일하게 지킨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이전 시험까지는 펜 중간 놔버리고 언제나 끝나나 이랬는데 이번엔 진짜 딱 그 종이 울릴 때까지 마지막 줄을 긋고 확인을 했던 시험. 그거 말고는 저는 1월하고 5월 사이에 서브노트가 바뀐 게 거의 없거든요. 근데 그런데 합격했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이게 운이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멘토님들 말씀을 그냥 수용했던 거?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계속 들어도 지겨운 거 너무 잘 알고 저도 여기 꽤 있었으니까 맨날 똑같은 말 해도 맨날 똑같은 말 한다는 건 안 바뀌니까 똑같은 말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 어느 순간 넘어가면 점수도 달라져 있으실 거고 쓰시는 속도나 쓰시는 내용이나 뭐 글씨, 가동력 다 좋아지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
제가 맨날 집에 가면서 전철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데 해가 질 때 가는 거니까 여름은 아니었겠죠? 근데 보면서 생각했어요. 언제쯤 내가 이걸 맘 편하게 볼 수 있을까? 근데 오늘 처음 그냥 올라왔잖아요. 아마 오늘 내려갈 때는 야경 조금 편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하시는 목표 있으면 그거 꼭 생각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점수나 지금 계신 분들 점수나 정말 많이 차이 안 나요. 그냥 정말 오묘하게 어쩌다 보니까 저는 목차에 집중해서 붙었던 거니까 그냥 포기 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세요? 없을 것 같은데? 네, 말씀하세요. 저는 약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멘토링이나 약간 좀 말 중에 하나가 어시지어거든요. 그러니까 어려운 걸 쉽게 쓰고 쉬운 걸 어렵게 쓰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선수는 어떻게 써야 될지 그냥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그 말이 저도 어떻게 보기는 쉬운 토픽은 키워드를 더 외워서 더 어렵게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?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잘 모르는 건 안 들어가거든요, 사실. 근데 몰라도 들어가셔서 오씨 개꿀인데 라는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남들이 안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점수가 높은. 근데 아까 얘기했던 하드웨어 규모 산정 다 쓰실 거잖아요, 웬만하면. 근데 가이드라인 안 들어가실 거죠. 그럼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그걸 조금만 써도 얘 유니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높아지는 거고, 제가 하드웨어 규모 산정을 그렇게 써버렸는데 제가 그걸 썼는데 그걸 안 쓰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점수가 덜 나오겠죠.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기 쉬운 토픽, 본인들 머리에 있는 토픽은 만약에 진짜 머리 하도 들어와서 나 1교시 되고 2교시 돼 이거 언제든 난 쓸 수 있어 라고 하시면 그 구석에 나와 있던 지표 이런 걸 조금만 더 외워서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 정리할 때 지금 나와 있는 공비액비 엑셀 파일 처음엔 그대로 했었는데 제가 그게 그 머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모든 과목을 목차를 엎어버렸어요.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있잖아요. 타분 설시제운 맞죠? 그 순서대로 그 목차를 다 엎어버렸어요, 토픽을. 맨 처음에 만약에 법령이 먼저라고 하면 법령 먼저 깔고 그 다음엔 내가 와야 될 감리들, 그 외에는 소프트웨어 설계가 먼저일 거고 마지막에는 품질 관리할 거잖아요. 그 소공에 있는 모든 토픽들을 그 순서대로 다 바꿨어요, 제 맘대로. 왜냐면 저는 토픽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흐름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, 네트워크는 당연히 부트로더부터 해갖고 쭉 깔았고요, CAOS는. 그래서 저만의 토픽을 만들어서 토픽을 다 엎었는데 저는 그 과정이 한 2달 걸렸어요. 그 사이에 공부가 됐냐 하면 그건 아니었고요. 계속 바꿨죠. 아까 이 토픽이면 지금 이 위치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내 기준 목차에는 저 위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진도랑 나가는 거랑 별개로 서브노트 개별 토픽을 정리하는 거랑 별개로 제 토픽 간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목차를 다 잡았어요. 근데 그거 엄청 디테일하진 않아요. 나중에 바빠지니까 그냥 과목만 맞으면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 그때쯤에는 제 거에 대한 토픽의 목차가 저는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얘 공비앱비 순서가 아닌데 왜 이래라고 할지언정 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즈음에 가면 그 토픽이 있겠다. 그러면 그 토픽 근처에는 뭐가 있었지라고 하면 그게 3단락 연계가 된다거나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어시시원 저도 못해요. 없으시겠죠? ESS가 있나요?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엉덩이로 깔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최고인데 저처럼 산만하고 막 그러면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. 딴 거 하지 말고. 어차피 놀아도 마음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체력을 기르니 운동 아니야 난 공부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. 그러면 네. 앉아서 공부하면 보통은 집중적으로 앉아서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있어요? 이게 그 사람마다 받아들이기가 참 다를 것 같은데 그 1월 기준으로 지금 이 133회까지 오기 대충 한 4달? 3달이라고 하면 안 하는 날도 있긴 있었어요. 근데 아예 안 되는 날은 내가 앉아있어 봤자 뭐 되나요? 라고 하고 제끼는데 마음은 너무 불편하죠. 그리고 저는 플래너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냥 되는 대로 되는 시간에. 점심시간에 원래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점심시간에 따로 보내고 혼자 잠깐 본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많이 했던 건 퇴근하고 4시간? 근데 저는 그 이상은 하지는 못했어요.
다만 그 시간 내에 안 졸려고 노력은 했어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템플릿에 대해서 일부러 써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. 그래서 기본 중급반 보면 너는 왜 이따위로 그리냐는 멘토링이 꽤 많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비상번호고 다른 분들 모범답안 훔쳐보면서 요 토픽엔 요런 템플릿 아니면 내지는 뭐 국민 그림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은 국민 그림인 거고 아닌 건 내 맘이고. 왜냐면 내가 못 쓴 그 키워드들은 구석에 숨겨야 되니까 구석에 놓고 잘 쓴 것만 밑줄 막. 어차피 잘 안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밑줄 그은 순서대로 눈이 움직이게끔 웬만하면 그렇게. 그래서 시간은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나는 미친 듯이 했어, 합격했어.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.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, 그럼 뭐 아침에 뭐 키워드를 외우거나 밤에 키워드를 외우고 나 아침에 내가 기억하겠지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생각이 나면 그러면 이제 그날은 그건 패스. 안 나면 잠깐이라도 다시 외우는 거.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래서 템플릿은 저는 형식 없어요. 그냥 했습니다.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. 그리고 저는 쓰면서 공부하는 타입도 아니었고요. 그러면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 보고 네, 보다가 이해 안 되거나 하면 도움을 만들거나 저는 제 토픽 반 이상이 도움이 없거든요. 그냥 이렇게 보다가 왜냐면 제가 제 목차를 만들면서 조금 이해가 되니까 넘어갔을 거잖아요. 그래서 도움이 없는 거는 반 정도 있어요. 그냥 얘 나오면 그 다음은 절차겠지? 이게 절차가 중요한 토픽일까? 아니면은 유형이 중요한 토픽일까? 이 정도. 배치를 어떻게 하냐?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 묻는 게 많아요. 뭐 절차도 있고 유형도 있고 방법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 1교시형에선 뭘 써야 제일 중요할지 2교시형엔 다 쓸 건데 배치 어떻게 할지 그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미친 듯이 했다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한 타입인 것 같아요. 제가 잠을 줄일 수 있는 타입은 아니어서 해봤는데 6시간이 한계더라고요. 근데 그 6시간도 너무 피곤해서 저는 7시간 반 잤던 것 같아요. 잠을 줄이진 않았습니다. 특이사항 없어요. 네. 예. 시험 문제가 보면은 알아가지고 쓰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 대응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을 보시면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그 대응을 한 게 좀 잘 나왔는지 대응을 한 게 잘 안 나왔는지. 저는 대응 못한 게 ISO 2만이었나요? 그거. ITSM 모두 그리시는 그 그림 그렸죠. 여기 ITSM 있고 여기 이렇게 십자가 그림. 그거 그냥 쓰고요. 그 다음에 모르는데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. 개별 토픽 쓴 게 아니라 그래 ITSM 관리를 하려면 뭘 해야 되지? 얘를 그냥 중심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대응했어요. 근데 그게 알고 썼다고 생각했던 VPN보다 잘 나왔어요. 그렇게 썼어요. 잘 나왔는데 그냥 토픽을 쓰면 잘 안 나와요. 네, 그냥 IT 2만 내가 아는 거는 요 ITSM 위에 있는 ESM 다음에 ISO 2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통으로 물어본다고? 이건 난 못한다. 그냥 그러면 IT 시스템 관리로 들어가자 해서 ITSM에 대해서만 거의 썼어요. 모르는 거 어떻게 써요? 근데 제가 다른 토픽을 알 게 없어가지고 쓴 건데 VPN은 오히려 2, 3, 4단계 잘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4교시가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못 나왔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VPN을 들어갔을 것 같고 ISO 2만은 모르는 분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그냥 일관적으로 써서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. 나는 이걸 가져갈 거야. ORA가 있고 뭐 SLA가 있고 이 안에 다 속해 있을 거잖아요. 그걸 중심으로 그냥 썼던 것 같아요. 내용 답안지 봤을 때는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이제 흐름을 가져가지고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? 답안지가 없는데 어떤 답안지? 답안지? 뭐라고? 아까 ITSM, ISO 2만은 지금 답안지가 없잖아요. 저희가 어떤 답안지 말씀하시나요? ITP 나왔던 해설지 있잖아요. 네, 그걸 봤더니 제가 말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. 그 뭐 2만-1 이렇게 돼 있잖아요. 표준이. 거기 써 있는 내용을 단 하나도 안 썼거든요. 저희 그 답안지는 좀 그래요? 그래서 저희 지금 뭐 녹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예 다른 내용이었어요. 그냥 일관성을 갖는 거, 목차를 갖고 일관성을 갖는 거. 그 다음에 50점 맞으신 거죠? 40몇 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네네.
제 2교시가 그 2교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2교시가 점수가 제일 높거든요. 다 45점 이상이어서. 근데 4교시는 제가 167이에요. 전 VPN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남들도 그런 VPN 들어갔을 건데 얼만큼 차이를 두느냐의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쉬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쓰기는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복기에도 저는 이거 쉽지 않다라고 복기 작성을 했고요. 그래서 목차 매번 쓸 때 저도 목차 이랬는데 그날 유일하게 목차 진짜 중요한가 보다. 만약에 내가 붙는다면 이거 목차빨이다라고 생각했던 시험이었어요. 나 진짜 진짜 그런 목차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왜 목차 할 때는 항상 우리 머리랑 끝 만들잖아요. 네, 이번에는 물어보는 게 엄청 많았는데 안 썼습니다. 물어보는 것만 썼습니다. 그냥 만약에 뭐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뭐 물론 개요 어쩌고 쓰시잖아요.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 바로 들어갔어요. 근데 만약에 특징 같은 거 물어보면 여기 1, 2, 3이라고 해놨어요. 3개가 아니라 상관없어요. 그냥 특징 물어봤으니까 나 특징을 적겠다. 위에 만약에 개념이에요. 그럼 개념과 특징이라고 물어봤으면 개념을 쓰고 아래에다가 그냥 특징 1, 2, 3을 적었어요. 그게 실제로 특징 한 거. 네? 사달락도 많이 안 적으셨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솔직히 하드웨어 규모 산정 말고 4단락을 썼나? 기억도 안 나요. 그거 유일하게 자신 있게 썼기 때문에. 네, 그 물어보는 게 많다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에 많이 할당하지 말고 물어본 거에 가지수가 있잖아요. 가나다라 4개면 대충 4등분으로 3페이지 써야겠다라는 분량 조절은 좀 나 겁나 잘 알아 특징 8개 알아 이거 말고 그래도 걔는 가나다라 중에 가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 쓰시고 나다라 해서 네가 물어본 거 난 이런 순서대로 잘 대답했으니까 잘 봐줘 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몇 페이지 있어요? 제일 잘 나왔다. 11.5일걸요? 네, 평소대로.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진짜 아시겠지만 좀 많이 쓰는 편이라 저는 되려 시험 때 적게 쓴 편이죠. 원래 1교시가 13, 그 다음에 14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5단락 5개밖에 못 썼으니까 11점 몇 페이지 썼겠죠, 1교시도. 그러니까 계속 많이 쓰라고 하는 게 많이 써야 많이 맞는다라기보다 내가 안정적으로 페이지 수를 가져가야 그 다음에 품질이 올라가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글씨는 그 다음 아닐까요? 제가 키워드 다음에 들은 말이 글씨였으니까 키워드 먼저 채워지고 나면 그러니까 순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키워드, 글씨, 간절함. 저 간절함 한 3개월 들었어요. 키워드 한 6개월 듣고 글씨는 끝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1교시 보시더니 간절해 하시고 2교시 보더니 이거 너무 굳이래 이러셨단 말이에요. 저도 지금 구분 못해요. 모르겠어요. 저도. 근데 제가 쓴 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채점자가 그러니까 잘 보여드리려고 한 그런 포인트 아닐까요? 네모를 치든 뭘 치든 아니면 흘림체를 쓰기보다는 정자를 쳐서 여기 씁니다 토픽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? 저는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. 글씨도 여전히 기본반이랑 똑같이 날아다니고요. 그리고 저는 비상반 7기까지 KPC 카페에 있는 모든 기본반 분들하고 중급반 분들 거 셀 때 다 봤어요. 그냥 여기만 계신 분들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기본반 글, 중급반 글 오픈돼 있잖아요. 그 KPC 카페의 기본반, 중급반, 우리 반 말고 비상반 카페 말고 그거 다 읽었어요. 그냥 거기 분명히 잘 쓰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. 제가 그래서 교육기술사님 글씨를 기억을 하는 게 그분이 계속 중급반에 계셨으니까 교육기술사님 글씨도 계속 보고 템플릿도 계속 보고 그래서 전 여기만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KPC 카페에 제가 4,000번 들어갔더라고요. 4,000 몇백 번. 그냥 들어가서 그 셀테가 뜨면 보러 가는 거예요. 기본반 셀테. 그래서 답글 구경하고 잘 썼다라고 하면 내 정의랑 뭐가 다른지 보고 그다음에 제 거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중급반 거는 2교시 위주로 구경을 하고 그리고 템플릿이 좋으면 캡처해가지고 제 거에 넣고 그리고 템플릿 좋으신 분들 거는 저는 서브노트에 대놓고 만약에 3교시, 2교시형이면 3페이지잖아요. 저 그거 그대로 엑셀에 넣었어요. 난 이거보다 더 적게 쓸 자신 없다. 이거 나오면 이대로 쓰겠다. 그렇게 해서 봤던 것 같아요.
그러니까 비상반 카페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기본 중급반과에서 많이 베껴왔어요. 제가 베껴온 것들 중에 이분들도 있을걸요. 그러니까 많이 보시고 많이 쓰되 굳이 우리 반 거만, 왜냐면 지금도 중급반 하셨던 분들이 붙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숨겨주신 분들 되게 많을 테니까 똑같은 토픽 많이 보시고 어떻게 썼는지, 지금은 우리가 모범답안밖에 못 보는데 기본반 똑같은 토픽을 셀테를 올리시면 그 기본반 몇십 분이 똑같은 걸 쓰시잖아요.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와서 차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전 진짜 많이 봤어요. 그렇습니다. 없으시죠? 그럼 이만 수기 마치겠습니다.